명동 신세계백화점 앞에 나왔습니다. 해마다 연말이면 크리스마스 트리가 장관을 이루는 곳으로 1년 만에 같은 지점에 다시 서 있습니다. 오늘은 명동에 1년 동안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살펴보면서 시간의 순서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날의 명동은 서울특별시 중구에 있는 행정동이자 법정동입니다. 조선시대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한양도성 남대문에 있는 끝자락으로 가난한 선비들이 사는 한적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런 명동이 일제강점기에 일본 사람들이 들어오면서 커다란 변화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 시간 순으로 가보겠습니다. 흰세계백화점 맞은편에서 들어가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겠습니다. 오늘날의 명동이 있기까지 과거에 커다란 사건이 있었습니다. 1882년 이모년 군사력 강화를 목적으로 만든 그 신식군대인 별기군과 구식군대를 차별화하면서 구식군대 군인들이 난을 일으킵니다. 당시 13개월이 지나 밀린 급여를 받지 못하고 있었는데 쌀을 준다고 해서 선해청에 갔는데 그 쌀의 양이 턱없이 부족했거니와 또 쌀에 모래가 섞여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구식군인들이 폭발을 합니다. 그래서 흥성대원군을 등에 업고 민 씨의 집과 일본 공사관을 쳐들어가서 일본인 13명을 죽입니다. 이 사건이 1882년에 일어난 이모군란입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흥성대원군은 다시 정권을 잡았지만 정권에서 밀려난 민씨 세력은 청나라의 지원을 요청합니다. 그러니까 외세에 의해서 나라를 좌우하는 운명을 맡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청나라가 들어오면서 민씨는 다시 정권을 잡았지만 청나라의 간섭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청나라가 그때 자리 잡은 터가 아직도 있는데 현재의 중국 대사관입니다. 현재 명동 한복판에 5,000평이 넘는 땅이고요. 지금까지 자리 잡고 있고 토지 소유자는 중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 명동에 자리를 잡은 중국은 1992년 한중 수교를 맺고 여행 자유화가 되면서 중국 사람들이 서서히 들어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모군란 이후에 그 일본인들은 그 배상을 목적으로 제물포 조약을 강제로 체결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그 열강들을 그 일본 사람들이 다 몰아내고 이 길이 예전에 그 진흙길이라고 해서 진고개 길이라고 했는데 상하수도를 깔고 도로를 포장하면서 건물을 세워요. 그래서 오늘날의 명동 형태를 갖추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일본 사람들에 의해서 시작이 된 겁니다. 요 바로 앞에 도로가 있는데요. 태계로예요. 거기를 잠깐 나갔다가 들어오겠습니다. 길을 건너왔습니다. 앞에 있는 도로는 태계로로 서울역부터 시작해서 신당 사거리에 이르는 도로입니다. 이 도로를 중심으로 일제시대에는 백화점이 3개 있었습니다. 현재 신세계백화점은 미스코치 백화점이었고 이 앞에 대형각 건물에 백화점이 있었고요. 또 맞은편에 그 밀리오레 자리에 백화점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3개의 백화점과 또 롯데 영프라자 건물, 거기가 조지아 백화점이었어요. 이렇듯 명동을 중심으로 백화점 4개와 대형 시설을 갖춘 극장 5개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본 조선인들은 충격에 빠질 정도였습니다. 당시 종로는 청계천 북쪽으로 그 상권 측면에서 보면 근대화 이전이었고요. 백화점은 유일한 게 현재 종로타워에 있는 화신백화점이 유일했습니다. 그리고 이 대형각 건물은 해방 이후에 호텔이 들어서요. 그 대영각 호텔이었는데 10월 25일 성탄 전날 안타깝게도 화재가 나면서 160명이 넘은 사망자를 발생시킨 곳이기도 합니다. 다시 안으로 가보겠습니다. 다시 안으로 내려왔습니다. 가보시죠. 일제시대에는 이렇듯 대로변을 중심으로 백화점 3개가 있다 보니까 이 안쪽에 이면에 상권들이 형성되잖아요. 그래서 이 길이 그 당시에는 혼마치 긴자거리라 해서 메인 길이었습니다. 이쪽 길이. 그리고 일제시대 명동은 백화점, 극장, 외식업, 숙박업을 비롯해서 다방, 미용실, 의상실 등이 밀집되어 있는 근대화된 사건이었습니다. 또한 여의도가 개발되기 전까지 증권, 금융의 중심지이기도 했고요. 그래서인지 어음 할인, 사채업자는 말이 나왔던 곳이고 한때는 기업들의 자금 조달처로 이름을 날리기도 했습니다.
해방과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2000년대까지 명동은 상업, 금융, 문화, 예술, 패션의 중심지로 이러한 요소들을 신촌, 대학로, 여의도, 강남으로 전파시키는 최고의 상권이었습니다. 제가 작년에 이쪽 길을 걸어 갔던 화면을 보시면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오늘은 보시다시피 사람들이 없고 이 걸어오는 동안에도 문 닫은 매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나마 이게 그 일제시대 메인 길이었고 또 저쪽 메인 길은 이렇게 불 켜져 있는 매장들이 있는데 이 안쪽으로 보시면은 이 샤보이 호텔 이 골목으로 들어가면 문 닫은 매장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명동이 지금 이런 낯선 상황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명동의 메인 거리는 명동역부터 시작해서 우리은행까지의 거리입니다. 1985년 지하철 4호선 개통과 동시에 메인길이 됐어요. 현재 전국에서 공시지가가 가장 비싼 땅은 앞에 있는 네이처 리퍼블릭 자리입니다. 제곱미터당 2억 650만 원이고요. 평당으로 따지면 곱하기 3을 하시면 됩니다. 6억 1900만 원 정도가 돼요. 그리고 2위부터 5위까지도 모두 명동에 있습니다. 이렇듯 명동은 대한민국에서 땅값이 가장 비싼 곳입니다. 임대 시세는 이 메인길이 1층 10평 기준으로 4천에서 7천만 원 정도 하고요. 이 혼밭집 김에서 3천 정도 하고 이 안쪽으로 들어가면 조금씩 쌉니다. 그리고 땅값이 이렇게 비싸다 보니까 건물은 작년 재작년에 그 평당 10억 이상 팔린 건물들도 이 메인길에 있어요. 이렇듯 명동은 임대 시세가 그 홍콩, 파리, 밀라노, 뉴욕 등에 이어서 세계 7, 8위 정도의 수준입니다. 그리고 건물은 그 매매도 잘 되지 않거니와 또 매물이 나온다고 해도 임대 수익률이 높기 때문에 값이 비싸요. 그리고 최소한 100억 이상은 봐야 되는 곳으로 개인이 접근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곳입니다. 오늘 이 메인 거리는 그나마 이 자판들도 있으면서 사람들이 좀 이동을 하고 있는데 제가 나이 50 가까이 살아오면서 명동에 이렇게 사람이 없는 것은 처음 봅니다. 굉장히 낯설고 좀 당황스러운 면도 있어요. 근데 이 명동이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사람이 없는 게 아니에요. 2010년 당시로 돌아가 보면 그 엔고와 또 한류 열풍으로 일본 관광객들이 많이 왔었는데 그 이후에 한일 관계 악화 등으로 인해서 일본 사람들은 안 오고 그 자리를 대신해 줬던 것이 요코리아가 불리는 중국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국 사람들이 오고 최근까지는 동남아에 있는 사람들과 또 중동에 있는 사람들까지 많이 왔어요. 이렇듯 명동은 시간이 지나면서 금융 그 상업의 중심지에서 관광객을 위한 쇼핑과 관광 특구로 변화하고 있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광역 상권이 갖추어야 할 업종의 균형성이 깨지고 판매 매장과 홍보 매장이 들어서면서 임대료가 급격히 상승하게 됐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내국인들은 잘 안 오게 되고 또 코로나로 인해서 관광객들이 오지 못하다 보니까 현재와 같이 사람들이 없는 상황입니다. 예전에 이 자리가 이게 3층에 게스트가 있었어요. 그때 이 3층의 임대 시세가 보증금 25억에 월세가 2억이 넘었습니다. 현재 지금 공실로 남아 있어요. 그나마 이 메인 거리는 그래도 이렇게 매장들이 있어요. 예. 불이 켜져 있습니다. 이 메인 거리에서 내려와서 이 안쪽으로 들어가면 또 이렇게 가지로 들어가잖아요. 그쪽에 현재 공실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쪽은 가보지 않겠고 그 작년과 똑같은 코스로 계속 가보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왜 명동에 이렇게 공실이 많다고 생각하세요? 이 내국인들이 전혀 오지 않는 상권은 아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판매 매장은 명동 외에도 워낙 다양한 데가 생기다 보니까 굳이 올 이유가 없어졌고 또 외식업적 측면에서 보면 임대료가 비싼 측면도 있지만 유동이 워낙 많았다 보니까 뭐 가성비나 서비스도 안 좋았어요. 관광객들도 상대로 하다 보니까 그런 요인이 또 있었고 또 이 자판에 의한 이 판매 매장의 그 음식거리들이 이 안쪽에서 비싼 임대료를 내고 장사하시는 분들의 어떤 형평성의 문제 그리고 비싼 가격을 판매하면서 내국인들한테 그 불친절한 면도 사람들이 오지 않게 하는 작용으로 일부 작용한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작년 4분기부터 올 2분기까지는 그 공실률이 없었는데 그 3분기 이후부터 공실이 생기면서
그 SPA 브랜드인 그 유니클로하고 H&M이 빠지고 또 판매 매장들이 이렇게 빠지면서 그 안쪽에는 공실들이 굉장히 많은 상황으로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예, 뒷동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지금 그 명동에 오래간만에 와가지고 계속 그 안 좋은 얘기만 하니까 이 명동은 연말에 오면 굉장히 신나고 들떠야 되는데 그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그 추억이 있는 곳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매년 연말에 그 뉴스를 보면은 그 아나운서가 뭐 명동에 누구누구 나오세요 하면 이제 그 기자가 나와가지고 대략 한 명동 성당 보이는 이 지점에 딱 서가지고 네 명동에 나왔습니다 하면 이제 수많은 인파가 오늘 나왔는데요 막 쓸려다니잖아요.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좀 낯설고 한 곳이 상황이 됐습니다. 저쪽으로 또 계속 가보겠습니다. 이 명동에 오면은 이 앞에 명동 파출소가 있어요. 1, 2, 3층의 그 조그만 건물인데 저게 딱 봤을 때는 일제시대에 생겼을 것 같은데 그건 아니고 1965년도에 일본식 풍으로 건축을 해서 만든 그 건물입니다. 그리고 1970년대 경에 그러니까 저희 그 어머님 아버님들 세대가 있을 때 이 명동에 오면은 그 미니 스커터하고 이 장발 단속을 했어요. 그래서 머리가 길면은 명동에서 경찰들한테 잡혀가지고 이 파출소로 들어가서 강제로 머리를 잘리는 순환을 겪기도 했고 미니 스커트는 자로 이렇게 일정한 그 길이를 재가지고 그게 아니면 또 잡혀가고 했던 곳입니다. 그때는 굉장히 무서운 곳이었는데 현재는 건물 사이에 끼어 있으면서 굉장히 귀여운 형태로 남아 있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왜 장발을 그 단속을 했냐면은 그때 그 정책 당국자들이 다 일본에서 교육을 받고 오신 분들이 많이 있고 선생님이나 뭐 학자 그런 분들이 많았대요. 그래서 좀 보수적인 경향이 있었는데 그때 그러니까 히피 문화가 막 유행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뭐 싫어했다고 합니다. 하여튼 뭐 그런 이유로 해서 단속을 하고 뭐 그런 곳이기도 했습니다. 그때 그 70년대 뭐 60년대 명동 이 거리의 사진을 보면 그 간판들의 그 업종이 굉장히 다양하게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코스모스 백화점도 있고 했던 그런 사진들 보면은 저도 어렸을 때 그 엄마 손잡고 왔던 곳인데 쭉 보면은 그 다양성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 이렇게 판매 매장으로 다 바뀌다 보니까 지금과 같은 상황이 좀 발생되는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상가 임대차 보호법을 보면 환상보증금이 9억을 초과 시에 계약갱신 청구권과 권리금 회수 보호 기간은 보장이 됩니다. 그런데 임대료 상한선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환산보증금은 보증금 플러스 월세 곱하기 100의 합계액이에요. 그러니까 월세가 한 800만 원을 넘는 매장들은 그 임대료 상한선이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 명동에서 일시적으로 월세를 인하해 줬다 하더라도 계약 기간이 끝나면은 다시 월세를 올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지나가다가 사람들이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공실이 많으면 그냥 월세를 싸게라도 그냥 내서 매장 채우지 왜 이렇게 놔두냐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건물주 입장에서는 그게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건물의 가치는 월세와 연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월세가 너무 낮아버리면 건물 가치가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건물주 입장에서도 월세를 쉽게 내려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래저래 명동이 진퇴양난에 빠져 있는 상황이에요. 오늘이 2020년 10월 27일 현재 시간은 6시입니다. 근데 지금 상황이 이렇게 보시면 되고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조금 과장해 보면 이모군란 이후에 일본인들과 중국인들이 들어오면서 그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 상권은 아이러니하게 그들이 오지 않으면서 이렇게 썰렁한 상권이 되어버린 측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명동의 과거와 현재가 교차하는 메인 거리에 1년 만에 다시 서 있습니다. 현재 명동을 포함하여 4대문 안에 있는 주요 상권들은 주변에 다양한 상권들이 생기면서 예전 같지 않게 사람들의 발길이 뜸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명동은 어느 순간 업종 균형이 깨지면서 다양성이 결여된 측면이 두고두고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지금 비슷한 길을 겪고 있는 서울 시내 주요 상권들은 교훈으로 삼아야 될 부분입니다. 내년 이맘때 명동을 다시 한번 와보겠습니다. 2020년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하지만
어둠은 한 줄기 빛에 의해 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내년 한 해는 그런 빗줄기가 여러분 모두에게 깃들기를 희망해 봅니다. 다가오는 한 해에 복 많이 받으시고요. 내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